그리고 다음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음, 대한 비교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잡아놨는데요. 네. 첫 번째는 GIN의 레이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의 파인 튜닝 에포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왜 이 두 개만 정확하게 비교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일단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네네. 비교를 해놨습니다. 네네. 그 두 번째 그 파인 튜닝 에포크의 수가 그것도 좀 우리가 보면서 이거 몇 개로 해야지. 근데 a few 이렇게 했었잖아요. a 네, few.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 이렇게 명쾌하지 않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교한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터레이션과 두 번째 이터레이션 네. 가장 이제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두 번의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어떻게 성능이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성능이라는 것은 최종 성능,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아니라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의 성능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GIN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커질수록 조금씩 이제 성능이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서브그래프 어노테이터, accuracy of subgraph annotator가 decrease slightly 네. as a number of GIN layer 네. increases. 다시 네. 말해, increase 그 서브그래프 GIN 레이어가 늘어날수록 조금씩 이제 성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which may be due to over 네, smoothing이라고 했어요. 네. 오버 스무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GIN 모델의 음. 단점이랄까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로 이제 고려가 되었던 문제점인데요. 네. GIN 레이어가 너무 이제 클 경우에는 음. 이 GIN은 어 저기 모델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인접한 네이버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음. 인접한 네이버 노드들의 히든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히든 피처들을 전부 다 합해서 그걸 이제 이용해서 넥스트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가 첫 번째 레이어는 내 바로 이웃,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로 넘어가면은 나의 어떤 두 단계를 걸친 이웃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어를 들어가면은 나의 이제 세 단계를 걸친 이웃의 그 레이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쭉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GIN 레이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이웃 자체가 커지게 되죠. 멀 멀어진다는 거죠. 네. 어. 더 많은, 네. 네. 더 네. 멀리 있는 이웃까지도 다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네. 네. 전반적으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 다들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네. 그게 이미 GIN에서 보고되었던 그런 오버스무딩이라는 문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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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GIN에서는 그런 오버스무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레이어들의 값을 다 빼와서 컨카트네이트를 해서 서브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서브그래프 피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이미 다 했던 것들을 그대로 언급을 하면서 오버스무딩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GIN에서 제안했던 해결책, 음. 즉 이제 중간중간 레이어에 있는 값들도 다 빼서 컨카트네이트를 해서 오버스무딩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음. 그 방지의 효과가 완벽하지는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레이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오버스무딩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조금씩 성능이 떨어지는데 네.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심하면 막 한 대략 한 1% 정도 성능이 하락하는데 음. 사실 두 번째 이터레이션은 성능이 거의 뭐 0.2%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0.2% 정도 하락을 한 네.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네. 어쨌거나 하락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임플리멘테이션대로 3으로 잡았다라고 한 것이 뭐 리저너블해 보이긴 합니다. 음, 이게 그 두 개를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 관점에서 다 봐야 되겠군요. 네, GIN 계층의 수 쪽으로만 봤고, 그 다음에 지금 이터레이션으로 또 봐야 되는 그런 형태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만 했을 때의 그 빨간색 부분은 이렇게 쭉 가다가 뚝 떨어졌는데 4, 5, 6에선 그래도 좀 떨어졌는데 두 번째 이터레이션 했을 때는 굉장히 약하게 떨어졌잖아요. 어, 네. 그러면은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그런 어떤 GIN 계층의 어떤 그 스무딩 문제가 조금 벗어났다. 조금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그 가장 중요한 차이는 네, 이것은 이 저자들이 한 말은 아니지만 네,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그 상식에 이루어 생각해 볼 때 네,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음, 이제 전체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은 네, 클래스 하나당 키워드가 많아봐야 4개고요. 음, 클래스가 총 20개이기 때문에 네. 대략 한 키워드 자체가 다시 말해 그래프 전체 그래프인 노드 자체가 한 50개 정도가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작죠? 네. 네, 그리고 그것들의 연결성을 해봐야 아, 뭐 거의 대부분 핵심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잘 서로 연결된 그런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한 4단계, 5단계 정도 건너면은 거의 뭐 모든 노드들의 영향을 다 서로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네. 오버스무딩 문제가 심하게 발생할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영어로 얘기하면 트래버스라고 표현하잖아요. 경유하는 거. 그러니까 네, 노드의 경유를 뭐 5번, 6번 주면은 다 만나는 거죠. 네, 다 만나니까 야 뭐야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뭐 그러니까 거의 뭐 너무 오버 스무딩 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뭐 그 피처링을 착착착 해줘야 되는데 그 뭐 오버 스무딩이 돼 버리니까 뭐 이 녀석이나 저 녀석이나 똑같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네요. 네. 그에 음, 비해서 음, 두 번째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당 지금 100개를 뽑는 게 디폴트죠. 네. 그래서 총 2000개의 노드를 가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아, 그 2000개 안에는 네. 굉장히 좀 특수한 음, 언커먼 워드들도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래프의 모양새가 음. 좀 이제 그래프답게 잘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풍성하게. 그죠? 네, 풍성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 한 4단계, 5단계를 걸쳐서 가도, 이제 가더라도 음, 그래프 전체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중간중간에서 떼잖아요. 네. 중간중간에서 떼지 않고 맨 마지막에서 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거는 GIN에서 이미 오버스무딩 한다, 심하게 오버스무딩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GIN은 쓰려면 중간중간에 떼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음, 오히려 아까 그 음, 교수님께서 잠깐 궁금해 하셨던 음, 이 GCN과 GAT는 라스트 레이어의 그 음. 피처를 사용하면서 네, 왜 GIN은 중간중간에서 떼서 컨카트네이트를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네, 네. 애초에 이제 GCN과 GAT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음,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된 방법이고 음, GIN은 중간중간에 떼서 컨카트네이트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GIN에서 제한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봤고요. 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파인 튜닝 이터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파인 튜닝을 이제 하면 할수록 마찬가지로 이제 라벨링 애큐러시가
조금씩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원래 그 파인 튜닝을 하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네, 지금 여기서는 그냥 파인 튜닝이 진행되면서 네, 라벨 액큐러시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네, 정확히 말하자면은 처음에는 쭉 증가를 하다가 음, 어느 시점 이후로는 계속 감소를 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3번의 이터레이션을 하고 나면은 음, 네 번째부터는 이터레이션이 점점 감소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터레이션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피크를 찍은 다음에 네,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이 그래서 오버피팅 된다? 네,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후로는 다 오버피팅이다 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끊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게요, 첫 네, 번째 이터레이션 했을 때는 에포크 파인 튜닝 그 단계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한 세 번, 세 개 정도 에포크를 해야지 좋은 거고 두 번째 이터레이션 했을 때는 저 그래프 보면은 뭐 몇 번이에요, 저게? 어, 6번입니다. 여섯 번째 됐을 때가 좋은 거잖아요. 그게 다이나믹하게 근데 변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터레이션마다 그거를 이제 에포크를 요만큼 하고 조금 증가시키고 어떻게 하고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고정시키는데, 그죠? 지금 또 좀 음, 재밌는 것이 여기 페이퍼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안 했는데 네, 구현 단계에서는 음, first iteration만 특별 취급을 합니다. 음, 그래서 구현에서 여기 그 페이퍼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지만 이제 어, 구현 레벨에서는 네, 첫 번째 이터레이션만 특별 취급해서 네. 페이퍼 파라미터를 따로 줍니다. 산무로 주나요, 그럼? 아니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마다 다른데 어, 지금 이시뉴스 그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 제가 봤던 에이지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이터레이션을 첫 번째에서는 4를 주고요. 어, 그 이후로는 10을 줬습니다. 어, 그거 왜 여기 설명 안 해놨을까요? 그래서 아마 어, 그 부분은 음, 뭐 사실은 페이퍼를 작성한 이후에 구현이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뭐 그 부분은 이후에 성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어떤 음,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 음, 지면상 음, 그냥 생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난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줘야 되지? 근데 실제로는 다이나믹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악유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구현에서는 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후하고는 다르다. 네, 예, 독립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그 구현의 묘네요. 네, 그렇습니다. 허허. 뭐 납득은 해요. 첫 번째 이터레이션일 때 워낙 첫 번째 유저 그가 제공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좀 그 특별 보호를 좀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네, 그게 넘어가는 그 이후 두 번째 이터레이션부터는 뭐 자동으로 계속 100개씩 뽑으니까 뭐 그때부터는 뭐 그냥 잘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요거 그래프 봤을 때는 딱 느낌이 맞는데 그건 설명은 여기에 특별한 설명은 없었네요. 네, 딱히 뭐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뭐 구현 기체를 보면은 뭐 리즈너블 하다고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의 실험 결과와도 잘 맞고요. 음, 알겠습니다.